KT 새노조가 밝힌 내용입니다. 300명을 공채로 뽑는데 무려 35명이 채용 청탁이 있었다. 이영걸 대표, 관계자들은 당시의 채용을 엉망진창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과거에 이석채 회장 때 뭐 있었던 일이라고는 하는데 노조에서 새로 노조가 탄생했는데 노조에서 주장한 거예요. 그때 이제 경력직 사원을 뽑는데 300명을 뽑는데 거의 그 정치권 또 뭐 노조 또 회장 비서실 뭐 이런 데 통해서 거의 30여 명이 취업 청탁에 와서 그 사람들이 거의 뭐 근무를 한 걸로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과거에 뭐 강원랜드 사건 있잖아요. 채용 비리. 강원랜드랑 KT랑 또 똑같은 점이 뭐겠습니까? 주인이 없다는 거죠. 주인이 없으니까 공유주의 비극이죠. 이른바 그냥 꽂아놓고 뭐 또 KT 회장이라는 건 자기 주식도 없고 주인도 없으니까 누가 임명합니까? 정치권에서 권력이 임명하니까 권력에서 전화 오면은 금방 움직이기 마련이고 또 국회의원 전화도 굉장히 약하고 물론 뭐 앞으로 더 수사를 해봐야 되지만은 저도 뭐 과거 기자 때 KT를 출입해봤지만 상당히 그 소지는 다분한 데가 아니냐 싶어요. 근데 다만 이제 KT 노조에서 그 경영상도 뭐 감사하고 파야 된다. 수사를 해서 해야 된다는데 그거는 이제 경영을 위한 순수한 경영은 할 거 없죠. 다만 이제 비리라든가 이게 채용 비리라든가 이런 쪽에 좀 국한해서 그 청문회를 하든지 수사를 하든지 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도 황교안 대표의 이름이 언급이 되는데 아들이 근무를 했다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정치권에서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수사를 아무데나 막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권한남용이에요. 그걸 하라고 하는 그 자체도 또 권한남용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 애는 당당하게 들어갔고 실력으로 들어갔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비리 없습니다. 팩트도 아닌 가짜 뉴스를 생산해서 마치 의혹이 있는 양 자유한국당 당대표를 흔들고 자유한국당에 상처를 입히고 그래서 지지율을 떨어뜨려 보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정의로운 나라 만들려고 정의를 뜯으려면은 팩트부터 체크하십시오. 경고합니다. 민주노총. 황교안 대표의 아드님이 법무실에 근무할 당시에 KT CEO가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석채 회장이요? 네. 아버지는 KT CEO를 수사하는 위치에 있었고 아들은 그걸 방어하는 자리에 있었다. 이거는 조금 적어도 정치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좀 적절하진 않다. 이거는 뭐 좀 분명해 보입니다. 선후 관계는 그럴 수 있는데요. 아주 분명한 건 수사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셨고 아들은 법무실에 있었고요. 그 이석채 회장 수사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도 이미 솜방망이 처벌이니 어쩌니 이런 얘기가 많았고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으셨죠. 이것도 정치 공방이 아니고 사실관계를 봐야 되는데 손정혜 변호사님, 일단 법무실에 근무한 건 맞는데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기 전에 법무실로 이동을 한 거였단 말이에요. 이거는 채용 비리의 문제랑은 좀 본질이 다르고요. 이제 채용 과정의 비리가 아니고 채용 이후에 이제 KT에서 근무를 하다가 법무부 장관이 됐는데 이 KT 관련된 임원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그 아들 황교안 대표의 아들이 이제 법무팀에서 근무를 했다. 이것이 이제 윤리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로 적합하지 않다라고 이제 노조에서 주장하고 있는데 엄격하게 따지면 이제 공무원의 이해충돌 방지 문제는 연관될 수 있는데 그럼 현행 법률에서 이런 이해충돌 방지를 처벌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살펴보면 처벌 가능성은 크진 않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당시 회장이 수사를 받았을 때 황교안 대표의 아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느냐. 만약에 황교안 대표가 그 모시고 있던 회장님이 수사를 받으니까 청탁을 했다거나 구체적인 행동을 했다 그러면 그거는 문제가 심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선 그런 정황은 없고 법무팀에서 단순히 근무했다라는 부서 이동의 문제만으로 불법성을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문제가 된다라면 보통은 어떤 그 기업체의 임원이 수사를 받을 때는 외부 로펌이 선임돼서 실질적인 변론 활동을 하고 회사 내부 조직이 좀 서포트하거나 그렇게 하는데 혹여라도 부적절하게 아버지가 법무부 장관이라는 인맥을 활용해서 회장에 대한 수사를 편의를 도모하거나 수사를 축소하려는 흐름이 있었다. 이거는 문제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냥 아들이 KT 내에 있는 법무팀에 근무했다라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하지 그렇겠죠.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정가변 의원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박선배 교수 이 내용도요. 채용과는 조금 좀 상관이 없어 보이는데 노무현 정권 때 입사를 했다라고 해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가변 의원 측에서는 이렇게 해명합니다. 아들이 노무현 정부 때는 2004년에 공채로 입사했다. 그리고 15년째 계속 근무를 해왔고 그 당시에 내가 특별히 외압을 행사할 만한 사정이 아닌데 어떻게 KT에 채용을 부탁하고 외압을 행사할 수 있느냐. 예. 다만 국회 부서로 근무를 옮겼는데 국회 대외협력 담당으로 부서를 옮겼는데 그건 KT 내부적인 규정에 따른 거지 그런 세세한 인사 배치까지 나하고 연관성을 지을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KT 측에서는 개인 신상 정보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을 알려줄 수 없다고 밝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보기엔 유영결 대표님 네. 아버지가 법조인이면 법무실로 넣고요. 국회의원이면 대외협력실로 넣는다. 이거는 조직에서 뭔가 혜택을 보고 처음에 그런 걸 감안하고서 뽑은 건 아니냐는 좀 의심이 들 수는 있거든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기업에서 많이 받는 유혹 중에 하나죠. 예. 예. 법무실에서 저는 뭐 황교안 그 당시에 장관의 아들이 법무실에서 재판에 수사나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고는 안 봐요. 해야 뭐 신입사원 정도인데 그 나이에 무슨 영향력을 행사하겠어요. 네. 하지만은 기업이나 그 이런 데서는 아버지 그 자리를 봐서 그 인사 배치를 많이 합니다. 네. 예를 들면은 국회의원 아들을 대외 협력해서 국회를 출입하게 시키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효과가 많아요.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알아서 많이 도와주고 또 법 개정이나 이런 걸 만나게 해주고 여러 가지 그리고 또 국회의원 아들들은 국회를 출입하면서 나중에 또 정치를 또 꿈꾸는 또 아들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아들도 좋고 그 기업도 좋고 사실 그렇지만은 이제 이해상충의 문제는 있어서 기업들이 자제해야 되지만 오히려 기업들이 인사기록 카드 그거 보고 바로 이렇게 배치를 하는 경우가 사실 많고. 저번에 박순자 의원도 아들이 대외협력실에 그렇죠. 있었죠. 그리고 또 KT 같은 데는 또 정권이 바뀔 때마다 회장이 수사를 받잖아요. 예. 이것도 사건 난 게 2009년이거든요. 2009년에 MB 정부가 2009년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때부터 나가라 안 하라 그래서 나중에 구속까지 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 공기업의 회장은 그 욕구에 굉장히 많이 유혹을 받는 거죠. 민간 기업도 사실 대부분 그렇게 해서 많이 배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